이번 시간에는 콕 집어 시리즈로 용산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투자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을 설명을 하려면 우선 용산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은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로 속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있어서 그야말로 풍수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은 그래서 최고의 주택이 몰려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싼 주택 10곳 중 7곳이 한남동과 이태원에 몰려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용산 한남동은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대기업 총수들의 집과 현대자동차 복합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용산은 추후 개발이 되면 뉴욕의 맨하탄과 또 여의도는 뉴욕의 웨일과 용산공원은 미국의 센트럴파크, 이렇게 비교될 지역의 도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는 그야말로 추후 맨하탄과 같은 마철로 같은 빌딩이 많이 용산 기지창이 개발이 되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남산을 주산으로 하는 용맥이 두 갈래로 뻗쳐지는 지역입니다. 한쪽은 한남동과 보광동이고 다른 한쪽은 이태원과 용산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풍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쌍용이 서로 쟁주하는 쌍용쟁주형의 명당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청와대나 국회가 이 지역에 와도 손색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우리의 역사의 한이 있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갔지만 멀리는 이 용산은 16세기 임진왜란 당시부터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 그 후에 19세기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청군이 주둔해 있었고,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기면서 일본군이 주둔해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또 일본의 속국에 속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6.25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그런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멀리는 구한 말 1880년 임오군란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 전에 미군 기지가 반환되기까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용산은 원래 고양군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에 넘어가면서 추후 용산은 따로 분리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상. 하기야 경기도 광주가 양재나 이 강남 일부까지 거의 전부 접한 지역이고, 경기도 시흥이 영등포까지 속했던 지역임을 생각하면 역사는 변화하고 또 지역 지리적인 역사도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뒤에는 배산임수 지형을 가장 풍수적으로 좋지만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맨하탄과 같은 초대형 건물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용산 공원이나 이러한 지역이 추후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가 될 것이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용산은 개발이 되면 실제 강남을 버금가는 그런 부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사실 투자가 집 투자가 아파트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진 지역입니다.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으로 68.2%를 내야 하니까 실제 투자 이익이 거의 다 세금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다가 수많은 정책이 나와도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은 그 부작용을 낳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습니까? 모든 규제 일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거의 뭐 막아놓은 상태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사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 집값 상승률이 끝에서 5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값을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현상인데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 건축을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고 또 가전 악법을 시행을 해가지고서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또 안전진단을 통과가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독특한 그 대가를 치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3기 신도시 아직 멀었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하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이 정부가 다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집값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 없는 분들은 하루속히 누구나 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은 버틸 수만 있다면 집은 팔지 말고 가지고 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런던 채산 플리스 같은 것은 아파트 하나가 791억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2, 3년 전 통계입니다. 맨해튼 센트럴 파크는 453억 원입니다. 홍콩 동해는 483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00억대 이상 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강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반포나 그 압구정 현대타운이나 잠실조금 5단대 이런 데가 재개발이 되면 한강 조망권 아파트는 평당 이제 1억 원을 초과하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집값 상승률이 끝에서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인데도 수요는 더군다나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산은 국토종합개발을 보면 용산은 국토종합개발의 서울의 핵심 축입니다. 용산은 앞으로 남산과 용산공원을 이어진 200만 평의 공원이 녹지축과 또 한남뉴타운, 용산 파크웨이, 용산 링크, 용산 국제 업무지구, 캠프장 부지가 개발이 될 것이고 유엔사 부지가 개발이 되고 용산 민족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 정비창이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은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 당선이 2024년 창동까지 용산을 거쳐서 이어집니다. 인천공항철도도 용산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GTX 비선도 용산에 들어옵니다. GTX AB가 또 서울역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한남뉴타운에 특히 3구역 동부 이촌동과 서빙구동은 위치상으로 주거 환경으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한남뉴타운은 3구역이 풍수지리상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3구역은 현재 이제 빠른 추진이 진행이 되어 있고 1850세대가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 아파트가 876세대가 건립되면은 조합원 수가 이제 1700이니까 사업성은 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이제 시공사가 현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 17억 이상을 가져야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신축 후에 한강 조망권 아파트는 평당 1억을 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지역 중 풍수지리상으로 3구역이 가장 길지로 봅니다. 2구역은 이제 1907세대 등 조합원 수는 1165명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2012년 6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4구역은 1540세대를 건립 예정으로 조합원 수가 753세대로 적고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적 사업성도 이제 우수하고 2015년 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 심의가 준비 중입니다. 5구역은 2012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 심의 중입니다. 그리고 1구역은 2017년 7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지구지역이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2, 3, 4, 5구역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2, 3, 4, 5 구역이 들었으면 12,145세대가 용산에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강 뉴타운 1구역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2구역은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고 3구역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으며 현대로 4, 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로 건축 심의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건축 추진 중인 지역을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옮겨놨습니다. 누구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서빙구동 신동하는 추진의 승인, 동빙구동 한남 5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동자동 4구역은 조합 청산, 한남 4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2구역도 조합 설립인가 단계입니다. 이천동 강서 아파트는 조합 설립인가, 2001구역은 추진의 승인, 중산아파트는 조합 설립인가, 완공아파트도 조합 설립인가고, 한강맨션도 조합 설립인가 단계입니다. 근데 한강맨션은 660세대로 5층짜리인데, 용적률이 좋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250%는 잘못된 그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2중과 3중이 거쳐있고, 현재 조합 설립은 되었으나 상가와의 마찰로다가 이제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 지역은 또 이제 그 놀이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놀이터가 이제 최초 분양 명의자는 약 700명의 공유 지분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유자는 10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망한 분도 계시고, 딴 데 가서 그거 찾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골치 아픈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분 건물 매입 시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절차를 통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 3익은 조합 설립 인가하고 이태원 청합은 조합 설립 추진의가 되었고, 청파 1구역도 그렇습니다. 산호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 한강로 구역 도시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신용산 북측 1구역, 2구역 모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고, 용산역 전면 3구역은 이전 구시 단계입니다. 정비장 전면 1구역은 추진의가 승인 중이고, 용산 전면 1-2구역은 추진의가 승인 중이고, 청화 아파트는 추진의가 승인 중입니다. 한양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고, 용산 전면 2구역은 이전 구시입니다. 한남동 3구역 사업세 인가고, 한남 연립은 조합 청산이 되었고, 효창 6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5구역 4구역은 분양 단계이고, 후암 1구역은 추진의 승인 단계입니다. 한참 이것을 이렇게 읽어드리느라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제가 클린업 시스템에서 찾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불러왔는데, 한남 뉴타운 개발 1, 2, 3, 4, 5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해제가 된 구역, 2, 3, 4, 5구역이 있는데, 3구역이 풍수지리상으로는 가장 나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업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4, 5구역이 사업성은 오히려 좋은 구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노드섬은 추후에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신계동과 한강로, 청파동, 원효로 서기동, 효창동, 후암동 등이 투자 가치를 할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암동 특별 계획구역은 남산의 고도 제한으로 12층 높이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한남을 불렀는데, 나이는 한남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살기 좋은 그런 집입니다. 73평의 경우 현재 이제 임대 현상인데, 임대 보증금이 48억이고 임대료가 250만 원입니다. 후에 그 임대 분양시는 아마 80억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고층 아파트를 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 마케팅도 잘하고 집을 잘 대놓고선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가치를 합니다. 나이는 한남과 한남 더일도 이제 투자 아파트이고 가치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넘사벽의 아파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추천 아파트를 5개를 하겠습니다. 한강맨션입니다. 가치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빙구 신동아입니다.
투자해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나이는 한남 더힐은 비싼 아파트이긴 하지만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입니다. 1구역은 혜택에 대해서 안 되고 2, 3, 4, 5구역은 투자를 해도 되는데 자기 사정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